네, 211차 시 정책 아카데미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안영노 강사님은 전 서울대 공원장을 하셨고 현재 안녕 소사이어티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안영노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세종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그것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세종시 시민들이 열망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그 이름 네 글자 문화도시라는 이름만 들어도 내가 사는 곳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자세히 문화도시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개념을 취해야지 문화도시라고 부를 만한가는 차치하고라도 문화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하지 않는 도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행정,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문화도시 세종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문화도시 조성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만드는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조성이란 말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럼 이제 숙제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성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그리고 실제로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면 될 건가가 덧붙여지면 되겠죠.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화도시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뭘까요? 문화도시의 개념도 아직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라면은 나는 문화도시는 무엇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 사진 같은 모습입니다. 저 사진 하나하나가 무엇이 보이세요? 첫 줄에 4칸의 사진, 그리고 그게 4층으로 쌓아서 4 곱하기 4는 16개의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예. 살롱, 원탁, 대화, 게더링 뭔지 아시죠? 모임이에요, 모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런 것들을 칭하는 것인데 저 현장의 사진을 자세히 키워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저것이 다 세종시, 서울시, 김포시, 김해시 이런 도시에 흔히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관이 하자고 해서 모인 원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만남과 모임의 사진들이에요. 비예산으로 자체 인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화는 아마 주제가 다양할 것입니다. 문화, 복지, 교육, 아동 문제, 어르신 문제, 경력 단절들의 여성들에 관한 문제, 또 청년들의 창업에 관련된 주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아울러서 어떠한 주제의 대화라도 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게더링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일어나는 게더링이 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저런 16장의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는 것은 저 배경이 민간 자생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 또 하나는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불할 비용은 의욕과 시간들 같은 것이죠. 충분한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런 모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회원 구조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만나는 모임의 형태도 저기 모임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을 게더링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저기에 온 사람들이 일종의 집단을 구성할 때 우리는 똑 떨어지게 어디에 소속원이야, 회원이야, 단체의 구성원들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왔다가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계속 이 모임을 챙기다가 마치 연예인의
팬클럽의 회장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도맡아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자발적 결사체라고 불러요.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혼자 자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결사체,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고 모임의 형태를 이루되 아주 공식적이지도 않고 아주 딱딱하지도 않게 유연하게 그 모임이 유지가 되고 있거나 변형이 되면서도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고 있는 형태. 그래서 하나의 단체 같은 딱딱하고 공인된 형태는 아니더라도 생명체처럼 살아서 그 도시에서 꾸준히 커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문화도시의 모습은 저 살롱, 원탁, 대화, 게더링이 길어지고 많아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또 내용이 깊어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문화도시의 모습인데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내가 사는 구, 내가 사는 군, 내가 사는 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든 저러한 모임들이 일단은 많아지고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가 많아지는 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은 누구라도 우리 도시를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저런 모임들을 갖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무리 피해도 우리 도시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아까 이제 조성이라는 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비밀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도시들이 현재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선정되어서 공인된 문화도시가 된다고 할까요? 이를테면 그런 도전들이 아주 전국에서 과열된다 싶을 정도로 많은 도시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요,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 복잡해 보이는 사업이에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선택되려면 문체부 입장에서는 전국의 많은 도시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도시를 선택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떨어진 도시는 무엇일까요? 떨어진 도시는 이를테면 원판부터 글러먹었어. 이 도시는 절대 결탄코 문화도시가 될 수 없어. 이러는 곳일까요? 아니겠죠. 떨어진 도시는 무엇을 더 준비하고 오세요. 한 1년 정도 더 준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고받는 도시들이고요. 이제 선택된 도시들은 예비 도시로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조금 더 준비하고 오세요라고 할 때 무엇을 준비합니까? 라고 우리가 다시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아까 보여줬던 사진들, 많은 시민들이 원탁에 앉아서 이 도시를 어떻게 책임지고 가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서로 나누고 또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의에 들어오게 하는 아주 기초적인 과정을 계속 더 무르익게 하십시오. 충분히 숙성된 김치나 충분히 숙성된 와인이 될 때 다시 한번 문화도시로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숙성 기간이 1년 정도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문화도시를 만드는 모습은 아까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릴 것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하나하나 쪼개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빨간색 글씨로 문화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도시, 조성이란 말은 무엇이며 또 사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옆에 보이죠? 저 사진은 조치원 한림재지공장 쪽을 야경을 밤에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를 다르게 보는 방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조치원의 한림재지공장이라는 폐산업 시설 유휴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해서 주민들이 운영하고 그 주민들에 의해서 외지 방문객들이 조치원을 들를 때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꾸미는, 외지 방문객이 이용하도록 조치원의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 그 안에 들어가면 휴식, 여가, 문화적 체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 전국적으로도 알아서 이제 명소가 되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한림재질공장을 만드는 작업에 관여했을 무렵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낮에만 가서 한림재질공장을 봤어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물이고 그 중에 학사동에 해당되는 곳은 조치원여고가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그 교사가 전쟁통에 쓸 수 없게 돼서 이 공장의 한 건물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고생들이 썼던 건물을 학사동이라고 부르는데 근대 문화재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세종시 조치원 문화재생 사업을 하는 홍종선이라는 공무원에 의해서 저기가 이제 문화재로 보존을 하자 하는 등록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그것을 비롯해서 그곳을 이 건물 자체가 외관이 낡았지만 옛날의 멋이 있잖아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외관과 내부를 뜯어고치지 않고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 또 시간이 가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유산적 가치가 있게 만들면서 그 안은 외지의 방문객과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치원의 주민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이런 계획이었죠. 낮에만 와서 볼 때 그 건물밖에 안 보게 돼요. 우리 모두 다 전문가들이 이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까, 재건축할까, 이런 고민만 집중해서 봅니다. 여러 사진 자료를 받아보는데 낮 시간에라도 전문가들이라면은 그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이 속한 조치원 전체를 보겠죠. 그래야지 이용객들이 어떻게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어느 골목으로 들어서서 여기를 올 건지, 그 주변에 상권은 있는지, 전통시장이 있죠. 또 그 상권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만든 마카롱 가게를 비롯한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카페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또 낡아서 이제 더 이상 가동 안 하는 공장 말고 주변에 혹시라도 공장이나 공방, 목공소, 철물소 같은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럼 그게 싹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현재 힘들지만 낙후되어 가지만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곳인데, 이왕이면 저 건물 하나 고칠 때 주변까지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니 건물 외에 낮 시간에 동네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단견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저 건물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었을 건가에만 욕심을 가진 지역 주민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런 강력한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낮 시간에 훤한 대낮에 그 건물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전문가들이라면은 조치원 동네 전체를 보겠든 낮 시간이라도 저녁에 캄캄하게 불이 꺼졌을 때 새들이 나는 위치에서 건물을 보고 찍었을 때 건물은 보이지도 않고 실제 불빛을 비친 조치원 시내가 보이겠죠. 사실 우리가 도시를 본다, 도시를 가꾼다는 것은 우리가 못 보는 거, 안 보는 거, unsee인이라고 하죠, 영어로. 보여지지 않는 거, 숨어 있지만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 단추를 눌러서 동네와 마을과 고을이 살아나게 하는 것에 해당돼요. 그래서 문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커다란 박물관을 짓거나 멋들어진 옛 공장을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외관을 덕지덕지 칠해서 여기가 명소입니다, 여기가 랜드마크입니다, 여기가 킬러 컨텐츠입니다, 이렇게 떠드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1990년대나 쓰던 방식인 겁니다.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는 것은 안 먹히죠. 물론 여전히 쇼핑몰이 지어지고 커다란 백화점이 지어져서 또 아주 넓은 테마파크가 지어지고 큰 돈이 들어서 그곳으로 사람을 유입시키는
관광 산업이 존재하기는 하나 지금 문화도시를 만들 때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고자 하는 도시는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서 테마파크나 리조트 그리고 백화점과 쇼핑몰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그 기업체와 그 기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만 돈을 벌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림재지 공장이라는 곳에서만 주민들이 움직일 수는 없을 거예요. 저 조치원 시내 캄캄한 밤이 돼서 다 꺼먹이 되고 거기에 불이 점점 밝혀져서 아 인가가 있구나, 주민들이 사는 집들이 어디 있구나, 밤에도 불 켜는 상점이 그래도 몇 군데는 남아 있구나, 낙후됐다고 하는 조치원의 밤 모습이 정겹기도 하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많은 곳에 불이 꺼져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불 켜져 있는 곳들이 모여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신호니까 저들이 만나서 조치원을 새로 일구는 캠페인부터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 조치원이 문화적으로 재생될 수 없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사진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큰 건물이 지어지거나 그 건물에 있는 종업원과 건물의 사업체들, 건물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되지 않으려면은 불 꺼진 저 동네 집안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자는 주민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 불을 켜면은 한림재즈 공장이 눈에 띄게 보이고 낡고 멋없어진 동네 골목들, 인적이 드문 넓은 길들이 다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 조치원의 모습이 아니고 불 꺼졌을 때 보여주는 것이 조치원의 본 모습에 해당될지 모른다는 거죠. 저 드문드문 이어져 있는 전등들을 이어서 한림재지 공장만 보지 말고 저 까매진 저 동네 전체를 보면서 같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한림재지 같은 공장 100개를 지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겠죠. 1000개를 지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10개를 지을 돈도 없어요. 우리가 세금을 무한정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림재지 공장 하나가 사는 것 같은 식의 건물 재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동네 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불 꺼진 곳 전체를 재생해야 되는 겁니다. 저면적을. 동네를 재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을 못 짓는다고 했으니까. 저 도시가 살아 숨쉬려면 예쁜 건물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물들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나서 뛰어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할 사업은 한림재지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건축가에게 맞춰서 건축가가 설계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사업이 아닌 거죠. 진짜 전문가는 건축가가 아니라 주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 건물에서 어떻게 외지인과 놀 것이며 우리 주민들끼리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건의하고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세종시 행정은 주민들이 세종시에 낸 세금에 따라서 그런 활동을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작은 지원들을 고루고루 나눠주는 것이 답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주민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문화가 꽃핀 모습인 겁니다. 도시는 뭐죠? 저 사진에 저 검은 것이 도시라는 겁니다. 한두 점이 발전한다고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강연장에 앉아 있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잘 지은 세종시 청사가 세종시의 중심이자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걸요? 그렇죠? 네, 하나의 점으로는 절대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조성은 무엇이죠? 우리한테 건물 10개 조성할 돈이 없으면 개발을 해서 건물을 짓는 부동산과 건설에 의한 조형을 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기서 얘기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조성은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집집마다 사는 주민들이 나와서 공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분위기가 조성됐다. 분위기가 조성됐다. 시민들이 스스로 분위기를 조성했다. 분위기를 시민들 스스로 조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조성은
건설과 부동산에서 쓰는 그 조성이 아닙니다. 예. 시민들 스스로 활동을 해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풍토를 만들어 나간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해하셨죠? 마지막에 사업은 무엇이죠? 세종시 행정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건물을 짓는 데 쓰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시민들이 저 한림제지 공장을 비롯한 저 조치원 일대를 뛰어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공동을 위해서 할 일들을 찾아서 무료 봉사도 하고 가끔은 시간을 쓰는 것만큼 유급 봉사도 하면서 저 조치원 일대가 불이 꺼진 밤뿐만 아니라 낮이 됐을 때도 깨끗하게 잘 정돈, 정비, 정리, 청소된 모습을 갖게 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사업이라고 부르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업, 거대한 건물을 짓는 사업, 몇십억 예산을 가지고 마치 도시의 거리 하나를 싹 뜯어 고칠 것처럼 계획만 거창한 사업,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일감을 찾아주는 것을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체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요체예요.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을 한 번 더 보기로 하죠. 지금부터 제가 세종시민들과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이 강의를 할 때 앞으로 문체부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앞으로 한 5슬라이드 정도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먼저 거꾸로 봅니다. 사업부터 나갈게요. 아까 이제 네 단어를 썼는데 사업이라고 했죠.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법정 사업입니다. 법으로 정한 사업이라 하는 것은요, 문체부에서 지방문화진흥법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 조와 항들 사이에서 문화도시를 조성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사업이고 법에 정한 위력,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책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도가 들어서면서 21세기가 되면서 유럽이 문화 수도라는 사업을 했던 것처럼 유럽의 여러 도시가 돌아가면서 이 지역이 문화적인 수도다. 올해 유럽의 문화 면에 있어서는 유럽을 대표하는 수도다. 다 놀러 와라. 우리 수도가 하는 것을 배워라 하는 문화 수도 사업을 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문체부도 또 이제 그 당시 정부도 노무현 정부였어요. 다 우리가 국책 사업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국책 사업이라는 게 뭐죠? 국가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여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국회를 통과한 정책 사업입니다. 중요한 정책 사업이죠. 예. 자, 그것은 이제 2000년도 전후부터 국가가 지방 분권을 더 정확히 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번의 변화가 있었어요. 첫 10년,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대강 2010년 사이에는 광주 아시아 문화의 중심 도시,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 부산 영상 도시, 영상 수도, 그다음에 경주와 공주 부여가 각각 신라와 백제의 옛 고도로서 역사 문화 도시를 표방했는데 대체로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하죠. 건물을 보존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투자를 해서 지어진 건물들을 가지고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부산 영화제 같은 대형 행사를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외람되지만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거대하게 지어진 곳이 1년에 영화제나 비엔날레 할 때만 주로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지어진 건물을 전당 같은 건물을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골머리를 썩으면서 이게 실패한 사업이냐 여부를 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억울하겠죠. 지을 때부터 자신들이 그런 구상을 한 것은 아닌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문화도시가 된다는 것이 결국 커다란 건물 지어놓은 도시에서 망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사실 첫 10년을 보내고 전문가들의 일갈이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우리 전 국민,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비난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음 10년이 문화 특화 지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규모로 여러 도시들이
문화 활동을 특색화시켜 보는 사업들을 했는데요. 그 끝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법정 사업인 동시에 지난 20년간 국책 사업으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문화가 꽃피는 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업적인 발버둥 중에 지금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끝에 사업을 봤죠. 저 빨간색으로 이제 사업 앞에 조성 이제 봐야겠죠. 이제 거꾸로 걸러 갑니다. 사업, 조성, 도시, 문화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이에요. 조성.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조성은 건물을 지어서 유지하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휴먼웨어의 조성입니다. 휴먼웨어가 뭐죠? 하드웨어의 웨어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하드웨어는 딱딱한 장치니까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죠. 일단 땅을 다지고 땅 위에 집을 짓는 것들, 이게 다 하드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즐기고 보고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들은 다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공연도 소프트웨어지만요, 우리가 보는 온라인 게임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휴먼웨어는 무엇일까요? 저기 써져 있는 휴먼웨어. 휴먼웨어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 있죠? 성장하는 장치, 교육, 봉사활동, 해설사 활동, 사회복지사, 평생학습사, 지역문화활동가, 청년들을 길러내고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을 하게 도와주고 우리가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 공동체 활동, 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무엇인가를 나누고 도와주고 봉사를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은 시민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들이 펼치는 그 활동이 군집 형태로 모여 있을 때 그걸 팀이라고도 부르고 그룹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커뮤니티라고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네트워킹이라고 하죠.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거나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휴먼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벌리고 서로 도와주고 스스로를 길러내고 서로를 길러내고 있는 과정과 그 관계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놓을 때 그것을 휴먼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휴먼웨어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게 만나는 모습이 그 도시에 번성하려면, 그게 뭐죠? 시민들의 활동이 번성하려면 휴먼웨어, 시민들이 활동을 잘하도록 자극하고 촉진하는 교육, 복지, 봉사 프로그램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 장치들이 바로 휴먼웨어인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교육과 봉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생각하는 조성은 국토부나 도시재생 파트에서 생각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휴먼웨어입니다. 마치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처럼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는 모습, 그런 휴먼웨어들을 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시민들이 으쌰으쌰하고 움직이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표현했죠. 건물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시멘트, 콘크리트, 흙, 아스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분위기를 조성하려면은 시간을 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조성은 다른 말로 굳이 바꾼다면 형성입니다. 형성은 영어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제너레이션, 이머전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형성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두고서 전통을 창출해 나갈 때, 관습을 짜 나갈 때 그 구성되고 있는 모습을 구성 또는 형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화도시 형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요.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시민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해야 됩니다. 양성이 책상에 앉혀서 일방적인 교육을 시켜서 배운 대로 훈련하고 훈련한 대로 행동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양성은 알아서 그 활로를 찾도록 그 당사자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 주는 모든 것을 다 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시민을 문화 시민으로 양성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휴먼웨어를 짜주면 그때부터 시간을 두고 우리 도시에서 시민들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문화 도시를 만드는 세종 시민 캠페인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걸 해나가는 것이죠. 지금 제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관 냄새가 납니까? 아니죠. 이걸 해야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행정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은 시민을 만나서 스스로 행동하셔라. 예산을 두고 계획을 짜지 마시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접 지원을 해보겠다. 이걸 먼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 요체는 가장 선진적인 사업인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 간접 지원을 체계적으로 광폭으로 하는 조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을 양성하고 그들이 오랜 시간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도록 형성을 도와주고 그러면 분위기를 조성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러면 밖에서 볼 때 야, 세종시가 시민들이 직접 스스로 하는 캠페인을 옆에서 잘 돕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성 이해하셨죠? 이제 형성하고 양성하는 것이다. 썼습니다. 자, 이제 도시 볼까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터. 끝.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문화를 발전시키겠어요? 도시를 발전시키겠어요? 살고 있는 터 그 자체를 발전시켜야지 문화가 발전하겠죠. 컨테이너, 그릇을 발전시켜야지 문화, 담는 내용물, 컨텐츠가 발전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컨테이너가 그런데 도시 전체의 하드웨어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시민 전체인 거예요. 시민 전체의 연대망, 시민 전체의 공동체 소통 그 자체, 그러니까 시민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도시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해를 돕자면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집행과 추진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문화 발전 사업이 아니라 도시 발전 사업이다.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활동을 광폭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문화는 알아서 따라온다입니다. 그것을 단체장들, 세종시장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세종시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도시 전체 발전 계획을 세웁시다. 거기에 세금을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장이 되셔야 되는 거죠. 다른 도시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세종시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 그렇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맡기고 선출한 존재들인데요. 이분들이 문화 자산을 활용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세종에 오랫동안 있었던 역사 문화 유산을 떠올리시나요? 문화예술 공연장 같은 거 떠올리세요? 복숭아 축제 이런 거, 조천에서 벌어지는 그런 축제들. 문화 자산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것들도 가능해요. 작년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원탁 이런 거, 먹고 즐기면서 서로 교호왕래하는 시민들의 장터 이런 거 다 문화 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휴먼웨어 장치들은 다 문화 자산이에요. 그래서 앞에 굳이 붙인다면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 자산입니다.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전체의 발전 계획을 세우자라고 의원님과 단체장이 이야기할 때
시민들이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역사 문화자산, 전통 유산, 문화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되 문화재나 역사 문화 자산도 시민들이 거기서 해설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행 같은 이제 교육 같은 활동 같은 거 하고 있죠. 그게 문화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활동이 오히려 문화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시 이해되셨죠?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려면 시민들 전체의 활동을 최대한 묶어주어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시민들이 문화 활동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 발전, 성숙,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 도시는 왜 유난히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 나 저 도시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왜 인스타그램을 보고 페이스북을 보면 저 도시에서 주민들이 즐기고 웃고 놀고 휴식을 보내는 모습이 유달리 부러워 보일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를 볼까요? 제가 한 10년간 쓰던 말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문화와 예술의 차이점 중에 가장 강력한 차이점인데요. 예술은 개인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기에 사회학과, 문화학과, 예술학과, 미학을 전공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 구분을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지만 결국 얕은 공부에서 제가 터득한 것은 예술은 개인이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라도 건강하게 예술가처럼 무엇을 만들 때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예술은 위대한 예술가가 창조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뭔가 발버둥 치면서 자신의 삶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만들 때 그것이 그 자체로 소중하고 멋있고 위대하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은 프로페셔널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를 비롯한 위대한 개인들이 창조할 수 있어요. 일부 예술은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 작업으로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는 절대 창조되지 않습니다. 일부의 창의성으로 문화가 창조되지 않아요. 한글이 창제될 때 처음에는 창조됐어요. 과학자들과 언어학자들과 종교학자들과 외국 문화를 알 수 있는 비교 문화학자들과 그리고 행정과 최고 의사 결정자에 해당되는 왕이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을 통해서 처음에는 예술로서 창조했습니다. 한글은 예술로서 창조됐지만 뒤에 창제라는 표현이 왜 붙나요? 창제라는 것은 창조된 후에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제도화 시켰다는 의미죠. 법제화도 시켰고요. 생활 속에 들어와서 쓰도록 강제화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그 언어가 우리가 쓰는 말과 글자가 일치하도록 위대한 시민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먼저 캠페인을 했던 것입니다. 맞죠? 이걸 세종시에서 얘기하니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자, 한글은 창조된 후에 창제가 되는데 이 창제라는 것은 시민들이 동의해야 안 해요. 이 언문을 써야 안 써요. 공무원들이 세종대왕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제도화시키려고 애써야 안 써요. 칼퇴만 하려고 해요? 자기 일만 하려고 해요? 퇴근 후에도 코로나 방역에 맞서 싸우는 일선의 말단의 공무원들이 그랬듯이 성실하게 시간을 써서 시민들의 삶에, 백성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애쓰나요? 맞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창제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제도화된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우리의 유산으로 지금 우리가 제가 이 말을 뱉는 것만큼 저렇게 글자로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제는 외국인들이 저 글자를 배워야만 한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까지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위대한 예술 한글 창제는 왕과 유능한 성실한
능력자들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그때는 예술의 단계였고 한글이 우리한테 쓰여지는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조상들이 한글을 언문을 쓰게 됐을 때 그것은 형성되는 또 다른 위대한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자연스럽게 말한 대로 쓰는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문화대로 한글을 쓰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지죠. 이해되시죠? 바로 이 간단한 이치가 바로 문화예요. 예술은 창조되지만 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동의해 나가고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화는 형성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술 기획자들은 뭘 하면 되죠? 예술가가 좋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거나 주민들이 공동 작업으로 생활 속에서 아마추어로서 취미 예술을 만들도록 도와만 주면 돼요. 예술 기획자들은 예술 작품의 창조를 돕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술 기획자 말고 문화 기획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세종대왕 같은 문화 기획자들은 뭘 했죠? 부하 관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내가는 기나긴 작업을 했어요. 세종대왕은 관주도든 민주도든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이걸 동의시키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협치 작업을 했습니다. 창조까지는 했는데 창제로 포고를 하고 난 후가 더 문제니 한글을 써라 한 후에 자꾸 동의하고 설득하고 어떤 것은 강제하고 어떤 것은 잘 쓰는 사람 상 주고 이런 과정을 벌였는데 이게 캠페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기획인 겁니다. 그 캠페인을 통해서 한글을 쓰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세종시라면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언급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기획자 그룹의 작품이 그 이름을 써서 세종이란 도시가 만들어졌다면 세상의 으뜸 도시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겠죠.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도시를 가꾸고 살리는 활동을 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 도시가 몇백만이 있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될 거예요. 아마 몇십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니 100만이 넘는 도시들보다는 쉬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은 것이죠. 자, 그럼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이 주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친정이 문화예술계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민으로 세종시에도 들어갔을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쓰일 내 세금을 낸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문화예술인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풍토 중에 내가 공연을 할 수 없다면 사랑방이라도 짤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요리를 한다면 그것으로 문화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바로 이런 문화적인 만남과 모임을 갖는 것이 바로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만남과 모임을 시민들이 계속 갖는 것. 그 안에 어떤 곳은 문화예술인들이 무언가 매력적인 표현을 하도록 도와주고 어떤 만남과 모임은 과학자들이 매력적인 강연을 보여주고 어떤 만남에서는 방송인들이 도와주고 이러는 것뿐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라고 했으니 한마디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문화를 하나 형성해 보는 사업이다예요. 자, 그럼 2년 안에 될까요? 그래서 5년 잡았어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5년 안에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50년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문체부에서 문화도시로 인정받았을 때 예산이 투여돼요. 국비와 도비, 시비. 이제 우리는 국비와 세종시의 지방비가 투입될 텐데 붙는다 하더라도 그 돈은 5년이 지속된 돈이에요. 5년이 지난 후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도시의 풍토를 형성하는 걸 빼고서는 5년 후에 다시 확 주저앉는 사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요.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비예산 저예산으로 50년, 40년, 30년, 20년 갈 사업을 만드는 게 납득할 만한 일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5년간은 아주 강력하고 시민들이 다 배우면서 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들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교훈과 값진 경험만 해보고 정작 5년이 지나도 지속 가능하게 죽지 않고 가는 사업을 만든다. 그럴 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문화도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5년 후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사업이다. 처음에 5년 동안 몇십억 매년 몇십억이 5년간 부어져서 최소 100억이 넘는 이 사업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너무 큰 돈이에요, 우리들한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건물 짓고 끝날까봐 아서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건물 지으면 큰일 난다. 있는 건물 활용해라. 시민들한테 돈을 사업비를 쪼개서 나눠주지 말고 시민들이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지 5년이 지나도 시민들이 도시는 이렇게 가꾸는 거였구나.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우리들끼리 모여서 동네 청소부터 시작하는 그것, 우리가 골목과 동네에서 했던 그것을 계속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세종시 행정으로부터 지지받아야 되고 당연한 우리의 책임이자 권리야. 우리가 동네를 청소하면서 인정받는 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야. 우리가 세종시의 주인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값진 경험을 얻는데 100억 원을 쓰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이해했는데요. 사실 이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이 네 단어로 하는 것들을 이제 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교육 도시들에 가서는요, 제가 10분 안에 다 해요. 빠른 속도로 10분 안에 하면 이게 아주 쉽게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들을 막 50개 정도 벌려놓는 사업계획서를 북북북 찢어버리고 싶은 상태가 될 겁니다. 본질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본질은 다 어디에 있어요? 시민, 분위기 조성, 오랜 시간과 과정,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 휴먼웨어, 도시의 문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본질이구나. 이렇게 느끼셨죠? 제가 왜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머리로는 아는데 역사상 단 한 번도 내가 사는 자치구, 자치시, 자치군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떠드는 저 같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련된 정책적 차원의 전문성을 논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내 동네 서울시 용산구에서 이런 사업에 시민으로 참여해서 이 경험을 온전히 5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도 못한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겹더라도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전국의 모든 시 행정과 시민들이 제가 드리는 고언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얘기로 보이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우리 뇌리에 박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전국의 모든 20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다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성 사업의 방향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갈게요. 다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기가 한림재지공장 아니에요. 캄캄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이 어때 보여요? 깨진 타일, 흙, 시멘트 깨진 거 다 이런 거예요. 짓기 전이니까. 위에 있는 거는요. 안전검사하면 D등급 정도 나올 이제 헐어버려야 될 건축물인데 저걸 헐면 옛 모습이 안 남으니까 저걸 어떻게든 존치하고 살려야겠죠. 대체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저 건물을 확 헐고 지어야지 건축 안전 등급에 이상이 없는 안전한 건물을 지어서 지진과 태풍을 대비할 수 있는데 저것이 그래도 20세기에 지어졌지만 조금 지나면 100년 넘는 건물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저런 식의 건축 양식을 짓지 않죠. 양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런 건축적 방식을 쓰지 않는데 저 공장에 저 모습을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건축 기술상
저기에 우리가 틀리하거나 보철하는 것처럼 저기 흔들어서 쓰러지지 않게 옆에 지지하는 방식을 쓰게 되고, 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 방식이 또 달라져야 되고,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이상한 장치들을 다시 심는 작업을 해야겠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때요? 건축 쪽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얼핏 들으면 아유, 건물 확 주저앉히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용 쓴다, 애 쓴다, 뭐하러 저렇게 하지? 저 비효율이고 낭비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은 모르는데 100년이 지나면 저거는 정말 전국에 몇 안 되는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건물의 양식이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저 건물이 보기 좋아서 유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죠? 저 건물의 왼쪽 옆에서 학사동이란 이름으로 한국 전쟁 당시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학교가 폭파됐나 그럴 거예요. 없어져서 공장으로 와서 기업인의 도움으로 아마도 그 공부를 했던 곳이 있어서 그게 이제 조치원 여고를 대신해서, 지금 세종여고인가요? 그것이? 예. 조치원 여고를 대신해서 쓰여서 학사였다 해서 학사동이라고 쓰인다는 거예요. 이런 값진 스토리를 갖고 학사동이 건물 그 모습 그대로 존치된다면 저는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낼 이야기거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림책도 만들 수 있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영화의 영감을 얻는 봉준호 감독님 같은 감독님들도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도시 이야기가 계속 매력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풍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사동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학사동 이야기가 학사동 건물보다 더 중요하고요. 학사동 이야기가 있으면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재편집, 재가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아까 뭘 한다고 했어요? 휴먼웨어. 교육을 시키고 외지 방문객들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학사동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해설사뿐만 아니라 보존을 위한 자원 활동들 하게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낡은 건물에 대해서 건축과 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저 동네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잔디도 잘 가꾸고 화해류도 잘 심어보고 하자. 이왕이면 옛 사진 찾아내서 옛날 한국 전쟁 전에 여기 무슨 나무가 심어졌는지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식재를 해보자. 이런 아주 섬세하고 창의적인 작업들을 시민들이 하게 되니 일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정된 일자리가 생기지 않더라도 얼마나 멋있고 명예로운 할 일들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까 제가 캄캄한 밤의 조치원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 시민들과 저가 상의를 해서 지역의 한림 제지 공장의 사연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시켰어요. 그래서 청주에 사는 예술가 분이 그 인터뷰를 열심히 하도록 도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저 옛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들을 그 해에 인터뷰를 안 하면 참 큰일 날 뻔했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저 건물은 예전에 폭파되었을 수도 있어요. 조치원 여고처럼. 극단적으로 보면. 확실히 중요한 것은 폭파돼서 공부할 곳이 없는 조치원 여고에 학생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죠. 그들의 절절한 열망이 스토리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주민들이 그런 열망을 담아서 세종여고의 청소녀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세종여고 출신, 조치원여고 출신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조치원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작업이 다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슬, 고리, 그 일거리들이죠. 자, 그게 여기 써져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과 인연이 중요하다. 이게 조성 사업의 방향이에요. 지금 인연이 그렇게 엮여서 지금 10대 조치원 전 조치원 여고, 세종 여고에 다니는 청소녀들도 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 더요.
한림재질 공장 저 안을 그렇게 해서 이제 멋있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저게 누가 오죠? 저건 건축 조경업자들이나 그 분야 전문가들은 절대 해결 못합니다. 저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것을 운영할 정도로 고민하는 내외부 막론하고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책임지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저 건물이 어떻게 멋있어질 수 있는가를 답을 낼 수 있어요. 아무리 예쁘게 지어봤자요,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저 건물을 예쁘게 지어도 문화도시, 관광도시, 예술도시, 뭐 또 무슨 얘기할까요? 뭐 복지도시, 주민참여도시 운운하면서 세종시가 우리 도시에 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 건물을 아무리 예쁘게 지어도 저기를 찾아갈 가능성은 사실 극히 드물어요. 왜? 위대한 전설 같은 스토리가 없어서예요. 시민들이 만들어낸. 저기 왜 가요? 아주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훌륭한 분이 저기 건축 설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밤을 샐 거예요. 고열을 짜내면서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쓰기 전까지 사람들은 절대로 그 건축과 조경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네. 자, 핵심은 문화 도시를 만들 때 저 건물 하나를 잘 지어놓고 랜드마크다, 킬러 컨텐츠다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원산지지? 이렇게 보는 방법, 특산지냐, 주산지냐, 집산지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갈치가 잘 나오니까 갈치 문화 도시가 될 것입니까? 그 방식은 아니에요. 인구수에 미술인들이 많으니까 미술 문화 도시가 될 것입니까? 그 방식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을까요? 외지인 말고 나머지 지역 주민들요. 저 공간 하나 잘 지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최초로 했던 사람들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시민활동의 원산지, 특산지 성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한림재지 공장을 새롭게 꾸미려고 시민들이 30명이라도 모여서 북닥북닥 갈등도 있었다가 다시 그걸 완화하고 새롭게 시민협의체를 재건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그 이야기가 나중에 보니까 참 꺾이지 않고 잘 해냈구나. 그리고 주인들은 시민들이구나.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문화가 아니라 도시에 방점을 찍는다는 얘기 아까 했습니다. 이제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 계획 아니고요.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획 아니에요. 세종시만의 지역 문화를 특색화시켜서 경쟁력을 갖고 옆에 있는 대전과 계룡시와 다르게 만들겠다. 아니란 말씀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활동으로 도시의 문화 풍토를 새롭게 형성하는 활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주나 청주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 경쟁력을 갖는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 수능 보고 이게 대학 입시 치를 때 그 피곤한 경쟁이죠. 남을 제치고 옆 도시에 피해를 줘가면서 우리 도시가 살아남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옆 도시랑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아쉽게도 그런 식으로 싸우면 세종시는 절대 대전 못 이겨요. 대전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자원이 있는데 청주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이 신설 도시가. 네? 공주를 어떻게 이겨요? 특색으로 보면 군인들과 있는 계룡시가 낫죠. 어떻게 하실래요? 지역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계획 안에는 우리 도시의 경쟁력, 차별성 이런 용어들이 좀 지나칠 정도로 남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다른 도시가 어떻든 시민들이 주도적인 활동을 해서 지금부터 새로운 도시 풍토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무엇을 찾지 말고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투자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5년 안에 뭔가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5년간 시민들의 활동과 도시의 문화 풍토를
이제 막 형성해서 5년 캠페인을 하고 나서 예산이 딱 끊기면 그때부터는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비예산의 자발적인 도시 활동을 쭉 스토리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전기료도 들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는 문화가 아니라 도시를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도시의 조성이 아닌 문화의 형성을 강조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풍습, 풍속, 풍토, 풍색 이런 것들이 배어나고 우러나오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자의 습관을 약속을 해서 지키면 그것이 관습이 되고 그 습속을 외지에서 볼 때는 습속이라고 불러요. 그 습속을 보면 시간이 지나서 전통을 창출하고 발현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아주 쉬운 이치인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습관을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끼리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해서 지키면 시간이 지나서 습관이 관습이 됩니다. 관습은 시간이 들어갔죠.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외지인이 그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를 보면은 습속이 있다고 얘기해요. 습과 속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외지인이 보면 그때부터 저도시 세종시의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다시 시간을 두면 뭐가 된다고요? 역사 문화 자산 할 때 그 전통이 아니라 저도시는 전통이 있어. 전해어져서 서로 통하는 게 있어. 전해어져서 통하는 게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시 문화예요. 창출과 발현입니다. 자, 발생, 구현, 창발, 창생, 이머전시, 제네레이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발하고 현하고 태어나서 드러나고 성하고 무성해지고 옆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죽은 다음에 다시 재생, 리바이벌하고 순환을 하는 것이죠. 이걸 만드는데 건물 하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건물은 아무 힘 없어요. 예. 건물을 누가 쓰고 운영하게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한림제지 공장 얘기했어요. 거기 말고 여러분 어떤 곳을 쓰면 문화도시가 될까요? 중앙공원, 아파트 단지, 놀이터, 또 우리 중앙정부 청사들, 세종시 청사 앞마당, 그늘막 이런 것들이죠. 전통시장의 공유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 조치원 역사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멋있게 쓸 수 있게 다 불하해주는 책임지고 관리하게 해준다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형성의 방법이고요. 문화 도시가 아니라 도시 문화가 핵심이다. 이게 아주 값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 문화를 형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러자면 도시 문화를 형성하려면 민이 주도하시고 우리 행정, 세종시 공무원들이 뒤에서 지원하는 절차와 공정을 설계해서 창출해내서 제도화해야 돼요. 그게 뭐죠? 세종대왕의 창제예요. 이걸 거버넌스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공식 절차를 만들고 이거대로 따를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시고 기회를 얻어가시고 자신의 활동을 자원으로 삼아서 세종시 도시민 전체에게 이득이 가는 사업으로 번성시켜 주세요. 세금을 돈으로 써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신나고 무리가 없는 봉사활동을 나누어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게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한글을 쓰듯이 되면 창제가 됐다고 몇십 년 후에 세종시 문화도시 사례를 들 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민이 참여해야죠. 일단 관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관민협력을 거쳐서 민관협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으로 넘어가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들을 펼치면 뒤에서 관이 지원을 하고 이런 공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 텐데
단 한 번도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민간 주도 세 가지를 엮어서 생각하신 분이 없다면 저것은 이제부터 머리에서부터 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해서 3단계를 놓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시민들을 동원하지, 시민 참여란 말이 자꾸 겉으로 도는데 시민들 재능 기부 어떻게 시키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봉사 점수 인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에서 시민 문화로 관점 이동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요,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 답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가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답이라고 얘기했는데, 요 뒤에 거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답이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방 문화라는 말보다 시민 문화라는 말을 쓰도록 여러분에게 권고드리고 싶어요. 지방 문화라는 말을 쓰면요, 문화예술인만 관심을 가져요. 지역 문학과가 문체부 안에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뇌에서 관바라기라고 생각할 때, 관을 바라볼 때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시민들은 절대 그런 말을 안 써요. 지방 문화나 시민 문화나 다 같게 보겠죠. 우리가 만드는 문화니까. 그런데 관의 이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역 문화라고 쓰면 지역의 문화예술 쪽에 집중을 해서 지방보다 문화를 강조하게 돼요. 그런데 문화보다 시민을 강조해야 된다는 게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전략상 핵심 사항이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러니까 지역 문화보다 시민 문화라는 말을 써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 더 좋은 거죠. 시민 문화라는 말을 쓰면요, 문화예술인 외에도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시민 문화라는 말은 내가 문화예술인이 아니어도 뭔가 접합할 지점이 있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말일 겁니다. 시민의 주도로 지역 문화를 특성화하고 활성화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긴 한데, 시민의 주도로 지역 문화를 특성화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지방 문화의 핵심, 지역 주민이죠. 지방 문화의 핵심이, 그렇죠, 주민이죠. 이 지역 주민이란 말을 시민 주체란 말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지역 주민 하면요, 지역에서 내 권리는 서울과 다른 수도권과 달리 가지고 있는 내 피해 의식을 어떻게 보존해서 균형 발전의 혜택을 우리 소외된 지역도 얻지, 이렇게 지방관 수도권의 싸움, 지방 대 지방의 경쟁으로 가요. 그 말을 바꾸려면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시민 주체란 말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순간 세종시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가 주인인가로 얘기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직접 정리정돈, 청소하고 꾸리고 이끌고 꾸미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 꾸리고 이끌고 꾸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지역 주민이란 말을 시민 주체란 말로 바꾸는 겁니다. 이 말이 시민운동 쪽을 잘 보고 익숙한 분들은 와닿는 말인데, 또 한편으로 시민 주체, 시민의 주도란 말을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진국을 많이 알고 계시다면 이 말을 안 쓰면 안 된다는 사실도 느끼실 겁니다. 자, 시민 문화로 도시 문화를 형성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결국은 시민들이 만드는 문화로 지금부터 새로운 도시의 문화 풍토를 새롭게 창조해 나간다, 창제해 나간다, 형성해 나간다, 발현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에 의한 것보다는 시민문화에 의해서라든지, 예술가가 아닌 다양한 영역의 시민들이 우선이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거창한 사업에 투입되는 방식을 벗어난다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 계획이라는 관점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를 얼추 정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화 계획이란 말은 영어의 번역입니다. 컬처 플랜이라는 말입니다. 컬처 플랜, 컬처 문화고 이제 플랜 계획이죠. 문화 계획은 해외의 도시에서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문화로 도시를 번성시키는 계획을 세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문화 예술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그런 것도 컬처 플랜, 문화 계획인데요. 도시에서 그 도시민들이 모여서 화단을 가꾸든 자기 앞 정원을 꾸미든 벽화를 칠하든 거리를 청소하든 마을 장터를 열든 시민들이 모여서 그 도시를 가꿀 때 도시 계획 중에 문화 계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하셨죠? 문화 예술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활동과 실천으로 문화 풍토가 이루어져서 그 도시가 살아남을 때 그 도시 계획을 문화 계획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도시 계획은 영어로 urban plan이라고 합니다. urban plan. urban plan 중에 컬처 플랜이 있는 것이고, 이 컬처 플랜은 도시 계획인데 건물을 막 지어 올리는 한국식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마을 공동체나 고을 연대, 동네 사랑방, 골목 동아리들의 모임, 만남 이런 것들을 짜서 그 도시의 분위기, 그 거리의 분위기, 그 골목의 분위기, 그 읍내의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작업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문화계획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고요. 문예진흥 사업이 아닌 도시계획 사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도시계획이 이동하는 건 맞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짜나가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휴먼웨어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세종시가 준비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주도하는 작업을 1년간 꾸준히 하면서 거기서 시민들이 어떻게 문화도시의 가꾸미, 지킴이, 주인이 될 것인가만 이야기하는 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화기획이란 말 쓰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한국의 문화기획은 마이크로 했어요. 축제 하나를 만들거나 전통시장 하나를 바꾸거나 거리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공연장에 들어가서 전시관에 가서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하다는 게 뭐죠? 작은 규모를 얘기하죠. 그런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매크로 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규모죠. 도시 전체 규모에서 하는 문화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하는 지금까지 1시간 10여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유, 저 어마어마한 걸 언제 다 해? 시민들 언제 다 모아? 이거 하다가 5년 지나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을까? 상상도 안 되고 감도 안 잡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많은 도시에서 이것을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 풍차를 향해 달려드는 무모하지만 용감한 돈키호테처럼 많은 도시들이 이미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런 실험들과 시도들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활동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이해하려면 자원과 기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연 경관이 안 좋아요. 우리 동네는. 자원이 없어요. 맞아요? 대신 깨끗한 새 도시가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자원이죠. 예, 자원이 없어요. 자연 경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부터 시민이 한 그루씩 100만 그루 나무를 심어서 5년 후에 그게 자원이 되게 한다. 이게 서울시와 전주시가 하는 실험입니다. 나무를 계속 심고 있어요. 지금의 자원? 아니죠. 몇 년 후의 자원을 만드는 거죠. 자, 기회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기회는 늘 어디 근처에 있어요? 반대말인 위험과 위기 근처에 있죠. 생각해 볼까요? 신도시 만들어졌어요. 그럼 구도시가 하나 있죠? 이게 같이 연결할 기회예요. 이 기획을 행정이 못하면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도시의 행정복합 중심도시라고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만 있어. 이게 자원이기도 하지만 뭘 낳아요? 위험 요소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을 모았어요. 세금만 내는 시민들을 모았어요. 이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세종시가 지금 문화도시를 준비할 때 극복해야 될 맹점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세종시가 세종시 안에 있는 문화 자원만 찾았어요. 조치원과 세종시에 있는 문화 자원은 너무 작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자원을 다 긁어 모으시라는 겁니다. 문화 자원만 찾으면 문화 예술인만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여러 분야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 자원을 강조하는 걸 넘어서야 된답니다. 문화 자원을 강조하면 필연적으로 우리 도시에는 넓은 강이 있어요. 금강을 활용할래요. 이런 식으로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갖고 차별화하려는 접근밖에 못하는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것보다는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거리가 있어를 찾아야지 그 옆에 위기가 있고 위기 옆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 나가야 되죠. 행정복합 중심 도시와 세종시가 너무 매끈한 도시라서 이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갑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우리의 과제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국에 단 한 도시도 신도시가 예쁘지 깨끗하지라고 했지 이게 숙제거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깨끗한 신도시를 낡고 때묻어서 아날로그답고 어쿠스틱 기타 소리 같은 부드럽고 편안한 도시로 만든다면, 일부러라도 낡은 청바지처럼 물을 빼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의 발상을 하는 도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역 문제를 무엇으로 잡는가에 따라서 창의적인 관점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형성될 수 있죠. 저는 그냥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러면 소통과 협동을 견인할 수 있어요. 저에게 공감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도시를 훼손하지 않고 편안하고 친숙하고 낡고 때묻은 청바지처럼 만드는 프로젝트, 그런 거 하면 되죠. 예. 그럼 저 혼자 떠드는 게 갑자기 소통과 협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세종시는 그걸 도와줘야 돼요. 세종시민 안영노가 그 발언을 했을 때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모아주는 겁니다. 자원과 기회에 대한 시각은 문화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정리돼야 돼요. 문화 자원이 있으니까 이걸 살리자. 그러면 관광지 될까요? 그렇게 해서? 아직은 절대 부산과 제주도를 못 이기십니다. 세종시는.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세종에 뭐 관광을 오죠? 전 조치원, 조천은 가요. 세종시 시내 여기를 왜 걷습니까? 서울 목동도 걷고 성수동, 서울숲 근처도 걷고 그러는데 여기를 왜 오냐고요. 주민들이 외지인이 오면 행복할까요? 자, 세종시에 사는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이는 거죠. 그게 문화도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도시와 도농 복합 지역이니까 농사 짓는 동네, 그렇죠? 예. 또 조치원 구도심 사이에 갈등을 없애기 위한 100가지 아이디어를 모아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있을걸요?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세종시의 역사에서 문헌을 뒤지면 100가지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 자리에서 다시 모아본다면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거리죠. 사람들이 무릎을 칠 거예요. 맞아, 세종시처럼 행정 수도를 지향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라면 아파트 분양으로 만들어진 신도시들과 다르기 때문에 도농 복합 지역이나 구도심 간의
구도시와 신도시 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서 조금 모범자가 돼야 돼라고 사람들 무릎을 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자, 무엇이 사람들을 공명하고 끌어당길까요? 우리 지역의 문제예요. 여기 조치원이 최치원 선생이 쓴 비석이 있었는데 그게 유실돼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요. 조치원이 어떻게 해야지 활성화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라든지 세종시 신도시 시민도 좋고 조치원 구도심 시민들도 좋은 봉사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슈고 사람들을 공명해서 나도 한번 팔 걷어붙이게 해볼까라는 얘기를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조성 방향 이해되셨죠? 자꾸 문화 자원을 찾을 때 얘기합니다. 문화 자원 찾지 말고 도시 전체 자원을 찾으세요. 그다음에 자원 찾아서 자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서울과 부산 못 당합니다. 광역시 못 당합니다. 자원 말고 지역 문제로 가세요. 전국에 20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지역 문제 없는 도시 없죠. 맞죠? 특성화는 지역 문제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전국에 200개 넘는 지자체 중에 관광지로 뜨는 데는 30군데밖에 안 돼요. 아무리 용을 써도 관광지 안 되세요. 예술도시로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은 예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화점이나 리조트나 번성한 상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데서 예술을 번성해요. 외람되지만 그게 유리합니다. 절대 못 당해요. 나머지 200개 도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술도시랑 관광도시는 특성화로 간다 치고 문화도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너희 시민들이나 평등하다. 200개 지역에. 너희나 우리나 지역 문제는 골칫거리는 다 있다. 그걸로 으쌰으쌰하는 시민 캠페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기는 문화풍토가 있네. 세종시 가서 살고 싶어라고 하는 거죠. 여행 오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서 문화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만드는 문화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 이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제 이야기는 오늘 끝납니다. 자, 마무리는 사진 자료 몇 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에 나온 모습이 조치원의 청년들이에요. 3년 전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저 청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 4시부터 5시 시민원탁을 만들고 있어요. 비록 그 수가 줄어들어서 조치원에 시민들이 다 오지는 않지만 저런 작은 모임이 계속 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100회 가까이 왔어요. 전국의 세종시에서만 매주 월요일 4시에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원탁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시에 이 사례를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문화 풍토가 하나 만들어졌고 이게 문화 자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세종시의 지원을 받아서 뭘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부 지원 받아서 하는 것보다 민간 자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을 100가지도 넘게 얘기할 수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제 전력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저는 저 사진에 나온 것이 세종시의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런 모임을 많이 만드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조치원에 있는 정수장이 리모델링 된 곳이죠. 저 공간을 세종시가 관리해요. 아주 지혜롭게 잘 관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는요, 저 공간을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협의체를 짜서 명예롭고 사유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한림재질 공장을 비롯한 공간들을 이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중앙공원도 이렇게 쓰시고요. 청사의 로비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되는 거. 사용자가 아니라 운영자가 됨으로써 내가 책임지고 청소하고 외지인의 방문을 응대하고 이러면서 세종시의 주인이 돼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 건물은 가치 없어요. 예쁜 건축 디자인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을 위한 건축계 조경계의 노력은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저 건물 자체로서는 재산적 성격이 의미가 우리한테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세종시만은 조치원에 있는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 그래서 사유화하거나 사익을 취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이 하는 역할을 주민협의체가 한다. 이런 얘기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종시는 번성할 것입니다. 저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저기가 조치원 전통시장 옆에 있는 전봇대예요. 휘어져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을 때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저것이 자원으로 안 보이죠. 사실 우리가 채비해야 될 것은요. 저 전봇대가 저렇게 만들어진 사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조치원 저 동네에 사는 어르신 혹은 청소년 문화 해설사예요. 그러려면 그 어르신과 청소년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치원의 시민들과 세종시 공무원들이 응원과 열정을 다하겠어요. 돈을 주는 것보다 그 해설사가 명품 인재가 되도록 박수 쳐주고 하루하루 신바람 나게 공부하면서 저 전봇대의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게 휴먼웨어예요. 온 우주가 그 청년 해설사나 노년 해설사를 돕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전봇대가 죽은 물건에서 살아있는 물건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저 전봇대는 그냥 별 재산적 가치가 없어요. 이상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저 16사진 중에 한 장은 아까 얘기한 조치원 한림재지 공장에서 매주 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청년을 비롯해서 조치원의 문화재생 협의체의 주민들이 열심히 모여서 지금 100회까지 온 그 원탁입니다. 그 원탁은 전국에 아직도 없어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왜 세종시에 와서 문화도시 이야기를 떠드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조치원 폐산업시설 한림재지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마스터 플래너 총괄 기획자로 일했어요. 그때까지 건축물이 새로 리모델링 되기 전에 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단 하나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4시에 주민 여러분 모여서 반복되는 이야기라도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면서 바꿔나갈까? 사업비를 따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가꿀까? 꿈꾸는 상상만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저가 나갔을 때 성과는 매주 월요일 날 모이는 조치원 시민들의 전통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것이 전국을 제패하는 전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최고의 문화 기획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문화를 형성하도록 밖에서 절차만 짜주고 전략적 방향을 얘기하면서 격려만 하는 존재. 그것이 예술 기획자와 다른 문화 기획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동의를 하고 그 일을 하도록 박수 쳐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존재가 문화기획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도시의 이름과 연관된 존재, 한글을 창제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결국 후손들이 그 말을 쓰게 했던 세종의 정신으로부터 이어받아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세상의 으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랑 요 밑에 권해도 강사님 선생님. 제가 30분에 딱 맞춰서 끝냈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권해도님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공 사례도 알려주세요. 최근 사례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공 사례가 아직 없어요.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3년 차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후 세종시와 이제 이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협의체 분들이 모여서 문화도시 성공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사업의 성공 사례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인근에 있는 청주의 문화도시를 만들 때는 시민들이 꾸준히 이렇게 작은 원탁이나 동아리 모임을 갖도록 애를 쓰고 있으니까 바로 옆 도시에서 벌어진 사례들 보시고요. 청주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을 보면 모든 걸 다 잘한다고 나올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느 도시도 그렇지 못해요. 성공 사례라기보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존경할 만한 사례들은 어느 도시나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주가 참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 열어주세요. 청주 사례 옆 도시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화도시 조성 사례에 대해서 조성 사례죠. 이제 성공 사례가 아니라 권해도님이 이야기한 것 같은 요청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시에서 이걸 잘 모니터하시고 담당 과에서 문화도시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도시 사례 발표장을 만들고 이제 코로나 때니까 한 칸씩 뛰어 앉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거나 오늘처럼 방송으로 보여주시는 기회를 꼭 갖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권해도님 제가 좋은 사례들을 다른 문화도시 컨설턴트 같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도체 아카데미 님인가요? 예술은 창조되고 문화는 형성된다는 말이 좋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역사 위인 중에 김종서 장군이 있습니다. 현재 수백억 원 예산으로 묘소가 있는 장군면에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을 조성 중인데 이제 가봤습니다. 진입로 주변에는 축사 농지가 대부분이고 임야는 전원주택지로 무분별하게 개발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곧 완성될 테마공원이 세종의 대표 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지금 이 프로젝트명을 하나 정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라고 정하고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난상으로 토론할 사람을 모으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들로부터 해답들 100가지를 모아낼 중간 중재자들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이 도시 안에 있어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요즘에 대화 촉진력이라고 부르죠. 퍼실리테이터나 모더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일단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답부터 순수하지만 촌철살인을 불러일으키는 어린이의 답까지 좀 뽑아 보시고요. 그걸 가지고 공론장을 만드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공감이 되는 작업들 몇 개를 5개 정도 뽑아내신 다음에 그것으로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업체 담당 주무과 시설 등등이 모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조금씩 완화시켜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논의를 몇 차례 반복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말씀하신 문제들이 풀립니다. 그리고 풀리는 시간을 당장에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두지 마시고 2년 정도 이 공론화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작은 실천을 몇 개 해내는데 목표를 두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더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으나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분 초과하는 이야기, 지루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번성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 아카데미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